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몸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한 해부학이 아니라 딱 두 가지 도형으로 해부학을 끝내버릴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도형은 바로 이겁니다. 원이랑 약간 둥그런 피자 모양 같은 거예요. 보시면 완벽하게 뾰족한 삼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에요. 보시면 삼각형을 둥글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걸로 뭘 할 거냐면 팔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꺾이는 관절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관절,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연결합니다. 외곽 따라서 튀어나온 부분만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본다 하면은 얼굴은 뭐로 하죠? 얼굴도 원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표시하고 몸을 표시할 때 이거를 조금 더 넓적하게 그리는 겁니다. 상체, 그리고 하체,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원, 여기 엉덩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도형, 관절, 이 도형, 팔, 다리도 똑같습니다. 이 도형을 길게 써주는 거예요. 하나, 관절, 둘, 그리고 발. 이거를 연결만 하면 됩니다. 목이랑 어깨,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옆모습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 도형을 반으로 자른다 생각해 주세요. 이 도형을 반으로 자르고 그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 원도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절, 팔은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절, 그리고 관절, 그리고 여기도 그냥 다리, 이것도 이쪽이 더 둥글겠죠. 이렇게 반을 자른다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둥그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앞부분만 조금씩 굴곡을 바꿔주시면 돼요. 앞에는 이렇게 하고 팔은 그냥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꺾이게 해서 엉덩이 있고, 이 부분은 앞부분 조금 평평하고 뒷부분은 약간 튀어나오겠죠. 여기는 일자, 뒤에는 굴곡,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굴곡이 애매하신 분들은 아예 삼각형으로 해주셔도 돼요. 만약에 삼각형, 관절 삼각형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각지게, 작게 그리면 작게 그릴수록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굴곡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각지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게 다리나 발에도 거의 비슷해요. 옆모습 다리라 치면은 이게 엉덩이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조금 더 각지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조금 더 굴곡으로 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물론 한 가지 팁은 이 관절이 꺾이는 부분에 이 끝부분이 약간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관절이 튀어나온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초보자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도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어하는 인체의 모형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들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팔대의 이 스킬을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금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조금 더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팔대이가 뭐냐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의 힘. 이제 그러면은 팔이면 힘을 더 많이 주는 거고 이면은 되게 힘을 약하게 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 어두움, 이는 이 정도 어두움. 이런 밝기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대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거의 비율이 2고 이거의 비율이 8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은 8을 쓰는 게 사용되는 양이 2, 되게 적은 거고 힘이 2가 들어가는 곳은 8,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색을 사용을 하고 정말 작은 부분만 이 어두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가이드라인 스케치를 되게 연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의 밝기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더 어두워져서 안 되고 더 밝아져서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묘사도 계속 이 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은 손의 힘에 팔이 들어간 선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그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설명했을 땐 제가 이 어두운 게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진 않아요. 그나마 이 어두움이 눈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많이 써 보이는 거고 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한 색을 사용해서 정말 연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어둠을 사용하는 거예요. 콧구멍만. 그리고 외곽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바로 코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이 대체로 많고 정말 어두운 거를 약간만 사용해서 그림을 더 깔끔하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코, 입이 뭉쳐지면은 상당히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입술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입술도. 그리고 양쪽으로 삼각형. 그리고 가운데 입술만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 그림자. 그리고 외곽만 약간 정리를 해주면 이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정말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눈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이 조금 많긴 하지만 코랑 입은 특히나 더 편리하죠. 그리고 뭐 이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속눈썹만 추가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어떤 사물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맨날 눈, 코, 입만 설명을 하니까 눈, 코, 입에만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정육면체를 하나 그린다 하더라도 정말 연하게 색을 칠하고 어두운 걸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도 되게 지저분해졌다가 이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밝고 중간 어둡고 이렇게 계속 묘사만 하다 보면은 그림이 계속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차라리 초보자분들이 그리기 조금 어려우시면 아예 밝고 아예 어두움, 이 명확한 대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뭐 이빨 같은 경우를 그리더라도 대체로 이 연한 색을 사용해서 쭉 색칠을 해줍니다. 대체로 이 연한 색만 쓸 때는 정리가 되게 안 돼 보여요. 계속 미완성처럼 느끼는 거죠. 대체로 아마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그림이 완성처럼 안 보이고 자꾸 완성이 안 된 그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상태에서 계속 끝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연하게 어느 정도 색칠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진한 걸 사용해서 이렇게 엄청 심한 대비를 주면은 그림이 한 번에 더 입체적으로 변해요. 어두운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이 어두움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엄청 뭐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은 딱히 이런 게 없어도 잘 하실 수 있지만 뭔가 그림이 좀 완성이 더 돼 보이거나 미완성처럼 느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8대2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한 묘사와 선들을 좀 지저분하게 사용한 후에 이 정말 어두운 선을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림이 더 완성처럼 잘 보이고 그림이 끝처럼 보입니다. 이게 애매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귀를 그리기 어려워하신다 하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이 연한 색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주세요. 뭔가 형태에 확실함이 없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어중간하게 해도 돼요. 뭐 이런 어중간하게 그리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정말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외곽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만 잘 찾아서 색을 칠해주시면 그냥 귀 잘 그린 건 아니지만 그냥 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모든 곳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8대2 방법을 늘 유의하시면서 초보자분들이 완성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뭔가 그림이 애매해 보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세요.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좀 심플하고 빠르게 그리고 싶을 때 이 방법을 맨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을 그릴 때 비율 맞추기나 어떻게 하면 잘 그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죠? 물론 레퍼런스도 많이 사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이 비율 맞추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리는지를 조금 어려워해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할 방법은 눈을 크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릴 때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런 식으로 눈, 코, 입을 맞추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가끔 초보자분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코가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얼굴 외곽을 너무 크게 그리거나 대체로 만족하면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초보자분들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 눈을 크게 그리라고 한 뜻은 이런 식으로 눈을 너무 크게 해서 붙여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눈을 크게 그리고 코, 입의 비율을 완전히 작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 외곽도 턱이 생각보다 짧게 그려주는 거죠. 눈을 크게 그리고 코, 입술, 턱은 되게 작게 그리는 거예요. 마치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비율을 맞출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평소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눈의 비율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는 더 작게 그리는 거죠. 작게 그리고 입술도 작게 그려요. 그리고 턱도 짧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얼추 그려주고 그리고 귀도 크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비율 방법을 사용하면은 뭔가 눈, 코, 입을 더 실제처럼 그리게 되면은 본인이 만족하지 않고 계속 비율이 망가지거나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일단은 예쁘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눈을 크게 그리고 그리고 눈썹 그냥 이 설명의 뜻은 과장되게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머리카락도 그려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콧구멍도 되게 작게 그려주시고 코 묘사를 할 때는 레퍼런스를 보고 잘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크기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양쪽의 길이가 좁을수록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비율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눈은 크게, 코와 입술은 조금 작게, 귀는 크게, 턱도 작게 해서 이런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더 예쁜 그림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도 더 좋은 팁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